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탄핵 찬반 진영의 대립각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 탄핵 심판의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내려져도 상당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전국을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교수, 배종호 세간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서울 도심에서는 촛불과 태극기 집회가 열렸는데요. 이 갈수록 세대결이나 진영 대결 양상으로 약간 바뀌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양쪽 집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이제 탄핵 심판 결정 날이 얼마 안 남았죠. 뭐 얼마 안 남았다는 거는 사실 뭐 가정이니까 우리가 하여튼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촛불 집회 16차죠. 뭐 유력 후보인 문재인 씨라든지 또 야당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문재인 씨는 또 어떻게 보면 기름을 붓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만에 하나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이 안 된다면 뭐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힌다. 이래서 좀 이 진영 논리로 가는 기싸움으로 가는 막 이렇게 지금 정치인들이 가세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뭐 태극기 집회 뭐 주최 측 추산 뭐 250만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과장한 것 같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오늘 김진태 의원 거기서 또 이제 맞받아치는 그런 정치적인 발언도 있었고 또 이재용 씨 구속한 거에 대해서 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을 불구속 수사도 충분한데 그렇게까지 불이익을 주면서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러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반론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진영 대결로 가는 탄핵 심판의 그런 어떤 길이 가까우면서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일부러 광장의 민심은 우리 순수한 국민들의 여론으로 두고 정치인들은 거기 가서 기름을 부으면 안 된다. 제도권 내에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내고 그러한 과열되는 양상을 걱정하는 그런 정치인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시국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한 넉 달째 촛불 집회 기준으로 하면은 국민들이 겨울에 거리에서 이렇게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모든 촛불 집회 그리고 태극기 집회의 원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국민들이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예를 들면 이제 4.19 혁명이라든지 또 5.18 광주 민주항쟁이라든지 그리고 60대 항쟁이라든지 이런 데서 역사의 중심에 서서 역사를 견인해 온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이제 언제까지 광장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결국은 이제 제도권 안에서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고 또 지금 헌재에서 탄핵 심판 중이니까 이 결과를 촛불 집회든 또 태극기 집회든 또 여야든 정치인든 대권 주자든 간에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어떻게든지 촛불 집회 또 태극기 집회에서 나오는 국민들의 민심을 제도적으로 수렴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 구조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직접 민주주의를 굉장히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적인 제도를 좀 가미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대표적인 게 국민들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든지 또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든지 이런 그 국민 발안제 또 그리고 선출직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소환하는 국민 소환제 이런 것들은 좀 꼭 개헌을 통해서 가미를 해야 되겠고요. 또 플러스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방 검사장 직선제 같은 것도 한번 도입해야 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검 문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특검이 이 부회장을 이제 구속 후 처음으로 오늘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과연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지난번에 16일 전인가요? 26일 전이죠, 26일. 그때는 이제 구속 영장을 기각하고 이번에는 이제 그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구속을 시켰는데 그 당시에 그 영장을 기각할 때 법원의 논리는 뭐였습니까? 그런 대가성을 결정하는 인과관계의 소명이 부족하고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다.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고 체포영장을 승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을 보니까 좀 그 당시 책과에 비해서 재산 해외 도피죄하고 범죄 수익 은닉 부분을 플러스하면서 여기 다시 한번 영장을 오늘 결국 승인해서 이렇게 체포가 됐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거는 뇌물 공여죄와 뇌물 수수자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거 엮을 수 있는 그런 정황 증거가 100% 있지 않는 한은
이번에도 좀 무리수를 줬다는 국민들의 그런 비판에 직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삼성 변호인단들이 앞으로 이제 구속적 부심 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꼭 재벌 총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인을 갖다가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었느냐? 불구속 수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뭐 압박을 통해 가지고 심리 변화를 통해 가지고 자백을 어느 정도 유도하겠다는 검찰의 판단이 있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국민적인 여론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특검에서 무리수 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속영장 우리 이제 발부에 대한 의미까지 좀 부정적이었다라고 보시는데 배 네. 교수님 다른 말씀하실 거 우리 있을 것 교수님 같습니다. 제 생각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는 이제 불구속 수사 원칙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쩔 때 이게 구속 수사를 하냐면 워낙 범죄가 중대할 때 그리고 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예. 이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1차 때는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 발부가 된 것은 첫 번째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가 추가로 제공이 됐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특검에서 2차로 이제 영장 청구를 하니까 판사가 영장 발부를 해줬는데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 창사 79년 만에 삼성 총수로는 처음으로 지금 구속 수감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소환 특검에서 했는데 특검에서는 이재용 씨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 다 입증을 했어요. 예. 중요한 남아있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과 3번의 독대를 했는데 그 3번의 독대 자리에서 무슨 청탁을 했는지 그 부분 아마 집중적으로 파헤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재용 씨가 과연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재용 씨가 만약에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은 지금 뇌물죄 같은 경우에 10억 이상이면은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재산을 해외로 도피한 그런 죄의 경우에는 50억 원 이상이면 역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대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을 계속 수사를 하면서 압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말씀 하셔서 그런데 특검에서 만에 하나 특검 기간 연장이 안 된다면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압박감이 좀 있어. 어떻게든 이재용 부회장 입을 통해서 좀 자백을 받아내야지 대통령 재문 조사할 때 인과관계가 엮어가지고 성과를 내겠다. 이런 특검 자체도 시일에 쫓기면서 압박감이 있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그 안종범 전 정책 경제수석인가요? 그분의 수첩을 가지고 거기에서 좀 정황적으로 이걸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물이 나왔다. 이것을 하나의 중요한 단서로 지금 첨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특검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촉박감, 압박감 이런 것이 이렇게 구속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네. 네, 오늘 오전 한 10시가량에 출석을 해서 저희가 지금 들려오는 바에 따르면 잠시 후에 이재용이 이제 조사를 마치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현장을 연결을 해볼 예정인데 뭐 좀 구속된 이후에 오늘 첫 출석 아니었겠습니까? 좀 진술 태도나 이런 데 변화가 있었을까요? 저는 지난번하고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의 법률 조문하는 분들이 아마 뭐 그분들도 뭐 많은 지식을 갖고 경험이 있는 분들인데 네. 지난번하고 뭐 크게 차이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안종범 수척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왔다는 뭐 여러 가지 증거들 이런 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물어봤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이상 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배 교수님도 뭐 어떻게 진술 태도의 변화가 있으리라 보십니까?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재용 씨의 기본 입장은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계속 우리에게 강요를 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줬다. 우리는 피해자다. 예.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뇌물죄 부분을 인정을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겠는데 다만 이번에 이제 안종범 정책수석의 수첩 39건 그리고 또 이제 공정거래인의 사무관의 구체적인 업무 일지 이런 증거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삼성 SDI가 소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보유 주식 1,000만 주를 500만 주로 줄여주는 것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점도 과연 좀 추가됐죠, 이재용 씨가 이번에. 네. 끝까지 부인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근데 이번에 지금 좀 언급을 했지만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될 때와는 다르게 추가됐던 게 그 순환출자 해소 특혜와 관련해서 경영권 승계 전반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추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구속영장 발부와도 좀 연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자료가 있는 부분이라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할 텐데 삼성 SDI 주식 원래는 1,000만 주를 매각해야 되는데 공정위에서 뭐 특혜를 줘서 500만 주로 줄였다. 이런 부분들은 좀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도 공정위에서 자체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 무슨 특혜가 아니다. 이럴 때 그걸 입증할 만한 그 최순실이나 청와대에서 그 입김을 넣어가지고 공정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그걸 입증할 만한 그런 확실한 증거가 더 있는지 그 부분은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 팩트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을 거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 때까지 검찰에서 계속적으로 증거와 정황 증거를 들이대면서 신문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심경의 변화가 있을지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삼성 그 예, 예. SDI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네. 공정거래위원장은 1,000만 주를 순환 출자 그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000만 주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위원장을 통해서 청와대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500만 주로 줄인 그런 청와대 압력에 의한 특혜 그런 정황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정거래위 사무관 업무 일지를 통해서 지금 다 확보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장면은 나중에 현장으로 연결해 볼 예정이고요. 오늘 이제 이재용 부회장 이외에도 또 출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전 수석이거든요. 근데 지금 특검 소환 기간, 조사 기간이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보니까 우전 수석 특수통 출신이다 보니 이거 조사 좀 어려운 거 아닐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의식을 안 하겠습니까? 예. 얼마 전까지 최고의 권좌에 앉아 있었고 특히 검찰의 후배, 선후배 간에 끈끈한 그런 인간관계가 있을 텐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여간 직권남용 부분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이렇게 해임한 이후에 그 조직을 무력화시키는데 민정수석이 관여를 했느냐.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최순실 씨가 그렇게 국정농단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실 알면서도 왜 방치했느냐. 이 직무유기 부분은 분명히 또 더 추가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검찰에 추궁하겠습니다만은 뭐 지난번과 같이 잘 모르겠다. 거기까지는 인지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과연 검찰이 어떤 걸 가지고 엮을 수 있을지 구속영장을 첨부할 정도의 그런 증거가 나올지 그건 퀘스천 마크입니다. 예. 네,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은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병우 민정수석,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 측근, 친인척 비리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만에 하나 우병우 전 수석의 주장대로 자기는 죄가 없다 해도 이런 농단의 책임으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과연 측근 친인척 비리를 다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몰랐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과연 특검이 지금 1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어떻게 보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퀘스천 마크인데 실제적으로 우병우 수석은 이제 첫 번째로 아주 법리 전문가예요. 그래서 완벽한 준비를 했을 것이고 예. 두 번째로 현재도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라는 검찰의 주요 인맥들이 검찰에 지금 포진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우병우 전 수석가 다 이해가 맞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입증을 시킬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퀘스천 마크인데 그런데 이석수 특별감찰관 해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 그 뭐냐면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번에 이제 특별감찰관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이분이 K스포츠 미르재단 비리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해임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또 특별감찰관실이 다 해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개입을 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면은 뭔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 전망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배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가 또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박 대통령이 이 대면 조사에 응할까요? 뭐 지금 분위기는 하여튼 모든 걸 비밀로 하고 언론에 알리지 않고
또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제은밀한 3위 장소 아마 청와대 관내가 되겠죠. 그쪽으로 한다면 응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주에는 관내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는 지금 안 나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왜냐하면 그 뭐 여러 가지 보안 문제, 경호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초가 아마 가장 중요한 시기 같습니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지금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을 검찰 특검에서 구속하면서 수사하는 이유가 급하게 바로 그 대면 조사를 예. 대비해 가지고 지금 뭐라도 좀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죠. 네. 대통령을 신문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또 대통령이 약속한 부분 특히 특검의 대면 조사는 제가 보기에는 그 조건만 충족된다면 청와대 관내에서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저는 우리 교수님 전망도 굉장히 존중하는데 예. 약간 견해가 다른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하고 특검의 입장이 서로 지금 충돌합니다. 네. 조율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명분상 특검 조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도 받는다라는 죄수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받을지가 의문이고요. 지금 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만약에 특검 조사에 응한다면은 지금까지 요구한 조건으로 봐서는 일단 비공개, 네. 그리고 또 조사받은 내용도 비공개, 또 플러스 제한된 시간,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답변, 원하는 질문에만 응한다는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렇지만은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마당에 지금 수뢰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또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100가지 핵심 질문을 준비해 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공개 비공개 여부도 그것도 결정을 자기들 약속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러면 결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특검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잘못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피의자거든요, 신분이. 근데 피의자가 검찰에 대해서 마치 면죄부성 조사를 해라. 또 장소도 공개하면 안 된다, 날짜도 공개하면 안 된다, 내용도 공개하면 안 된다. 이건 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그런 국민의 법 감정하고도 굉장히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근데 이게 비공개로 하고 또 내용도 비공개로 하고 제한된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그리고 원하는 답변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대면 조사에 응한다면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그 부분이 조율이 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수사의 완결성상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뇌물을 줬다는 공여자로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뇌물을 받았다는 수뢰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검이 과연 어디까지 양보를 해서 조율을 할지 이 부분이 마지막 남아있기 때문에 100% 대면 조사를 안 한다, 또 100% 대면 조사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예.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공은 이제 좀 황대행에게 넘어간 것 같은데 황대행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리라 보십니까?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정치권에서 야3당, 바른정당도 야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난 모르겠어요. 뭐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예.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은 연장을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기간 내에서 빨리 마무리 짓고 우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맞다 이런 논리입니다.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원래는 그게 이제 보통 종료되기 전에 3일 전에 그런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또 이쪽에서 특검에서 일찍 서류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때 기간이 되면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대통령 대면 조사가 주초에 이루어지고 특검에서 수사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아니면 뭐 또 잘 안 되느냐 이런 걸 보고 판단이 안 되겠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황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더 이렇게 연장하는 것이 과연 어떤 실효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모르겠습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이제 교수님 생각하고는 약간 제가 달라서 예. 지금 특검의 수사를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는 수사 연장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기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수감됐기 때문에 특검 수사 연장의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SK, CJ, 롯데 이런 재벌 총수에 대해서도
특별 사면 의혹과 관련된 거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병우 수석도 인재 소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도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의 연장의 명분은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연 황교안 대행이 연장 허락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이제 부정적이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특검 연장이 30일 돼가지고 그 전에 탄핵 인용이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되고 그리고 특검에서 강제 수사에 들어가서 또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걸 승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다만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황교안 대행이 승인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청와대 책임자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청와대 책임자는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인데 지금 직무 정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책임자가 맞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을 그런 이유로 자기가 청와대 최고 책임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그걸 거부한 거는 좀 명분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